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김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착의 산물인 남북 교류 사업이 수년째 중단되면서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광주는 성적이 하락한 반면에 전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김치업체가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광주에서 큰 김치업체가 가동을 중단했는데 김치축제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루 10톤가량의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광주 김치타운의 한 공장입니다. 공장의 불이 꺼져 있고 설비도 멈춰 섰습니다. 지역 내 최대 생산 규모를 자랑하지만 경영사정 악화로 지난달부터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업체 사무실 입구에는 3개월 동안 전기료를 내지 않았다며 전기 공급을 끊겠다는 한전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임대료나 수도세도 밀렸습니다. 인건비도 한 5개월 정도 체불됐고, 그다음에 이런 임대료나 수도세, 전기세 그것도 체납되었습니다. 중국산 저가김치의 공세 속에 광주 김치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도 되지 않다 보니 생존이 어려운 겁니다. 10월 김치축제를 앞둔 광주시는 축제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 올해부터 김치축제를 김치타운에서 개최키로 했는데 핵심 시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첫 축제가 타운에서 하는데 타운의 핵심 시설인 공장이 가동이 중단돼 있다라고 하면은 대외적인 시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지 현재 업체와의 입주 계약은 내년까지인데다 업주마저 잠적한 상황이어서 김치축제를 앞둔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광주 김치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꾸준히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비결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진단한 김치 산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한 김치업체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8억에 불과했던 1년 매출이 지금은 2배가 넘는 20억으로 늘었습니다. 비결은 특화 상품과 시장 다변화. 홍어 김치 등 전라도 맛을 내는 김치에 주력하고 급식소에 의존하던 판매처를 마트와 인터넷 등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전라남도 그 특수한 맛을 내는 파김치, 갓김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그 매니아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그 매출에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 등록업체 가운데 광주에서 이처럼 흑자를 내는 곳은 불과 6곳. 나머지 10곳은 적자를 보거나 겨우 운영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대기업 자본에 밀리고 장거리 운송비가 만만치 않아 수도권 등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치 가격이 굉장히 아주 10원, 100원에서부터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까지 이동을 하는 물류 비용도 무시를 못하고요.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선호하는 김치 맛이 다른 점을 이용해 맞춤형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명인들의 김치 조리법에 신안 천일염 등 명품 재료를 사용하는 고급화 전략을 광주 김치의 생존 전략으로 꼽습니다. 서울 경대 이쪽에는 아주 간이 삼삼하면서 뭐랄까 좀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그쪽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운송 도중 맛이 변하는 김치의 단점을 보완해야 수출 시장 확대도 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4.19 민주혁명 발상지 역사관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4.19 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단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 당초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일 오후에 4.19 역사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 협의회를 열어 부족한 예산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4.19 역사관은 건립 예정지인 광주고에서 불과 480m 떨어진 곳에 4.19 혁명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어 중복시설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있죠. 이 구급대원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진 곳에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대원은 대학병원 당직 교수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네, 환자분 40대시고요. 지금 호흡맥박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구급대원의 머리에 장착된 휴대용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응급 환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네, 심장 마사지 하시는 분에게 2분이 되면 교대를 이야기를 하시고 교대할 때 제세동기에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스마트 응급의료 사업은 심정지 환자 등 응급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환자 이송만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제세동을 시행해 주느냐 또는 심장 마사지를 해 주는가가 환자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광산구 신촌동에서 갑작스런 심정지 증상으로 쓰러진 46살 양모 씨가 20여 분 동안의 스마트 응급처치를 통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동공 같은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막 움직이고 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사업은 전국 7개 권역 9개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데 광주는 소속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입니다. 작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한 3배 정도, 그다음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정상 회복률이 한 7배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시범 사업은 현재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 진료의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환자와 의사가 영상을 통해 만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심정지 등 응급 환자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환자를 전부 독식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동네 의원이 몰락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기적의 사업이 될지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원격 의료의 신호탄이 될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은 소생률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수산물 위판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의 한 수협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중매인들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수협 중매인이 낙찰받은 수산물과 금액이 적힌 대금 청구서입니다. 분명 같은 날의 거래 내역이지만 오른쪽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사지도 않은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고흥군 수협 직원 김모 씨가 이처럼 구매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려온 혐의가 불거지자 해당 위판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이익금이 없으니까요. 봐보니까 이제 일할 마음도 없고 경매받는 마음도 없고 아주 천불입니다. 천불. 이렇게 부풀려진 수산물 구입 대금은 제3자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김 씨는 실수로 잘못 입금됐다며 이들에게서 돈을 다시 돌려받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수협 직원이 의대금이 잘못 들어갔다니까 실수로 그랬나 보다. 그거 하면 의심이 깊어졌죠. 뻔했죠. 지금까지 중매인들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모두 1억여 원.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빼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아직 잘 그걸 몰라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놓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중매인들은 위판장이 들어선 지난 2013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수사 중에 이것을 확인하더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수사 방해도 되고.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중매인들의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수협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입원 환자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 41살 이모 씨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두 6차례에 걸쳐 300만 원가량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후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이사 조치 이후 민간은 물론 지자체들의 남북교류도 벌써 수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변화가 예고됐고 6.15 남북 공동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 햇볕 정책의 영향으로 화해와 협력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남과 북에서 민족통일 대축전도 열렸습니다. 네, 저기 정각에 있는 그 성. 예, 이제. 성은 어느 때 성입니까? 지자체들의 남북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통일쌀 보내기 운송비와 발효콩 공장 지원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전라남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21억여 원.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2017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모든 광역지자체들이 기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 사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통일쌀은 매년 심어지고 있지만 2008년부터 민간 차원인 이 쌀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교류 확대를 발표하면서 지자체들은 남북 교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땅끝 전라남도는 북쪽 땅끝 함경북도 취약계층에 미역과 쌀을 지원하는 땅끝 협력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함경북도의 산모들에게 미역을 보내드리고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보내드리고 싶다. 그 대신에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함경북도에 명태가 많이 난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도 좋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6월 만나 땅끝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됐지만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아 민간과 지자체에서라도 얼어붙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의 버스 재정 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경영난을 겪는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 지원금은 2012년 233억 원, 2013년 266억 원, 지난해 278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지역별로 보면 여수가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천 24억 원, 고흥 10억 원, 광양 7억 6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도와 시군은 올해부터는 적자 노선 손실액 보전 개념을 추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가 임금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당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고 하루 8시간씩의 전면 파업 방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과 일시금 지급 등과 관련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측의 직장 폐쇄 맞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는 성적이 하락한 반면 전남은 상승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표준 점수 평균이 국어 B와 수학 A, 수학 B 영역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국어 A와 영어는 3위를 차지해 1년 전에 비해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전남의 표준 점수 평균은 6개 영역 모두 90점대 중후반에 머물렀지만 전국 순위는 10에서 14위를 차지해 1년 전보다 두세 단계씩 올랐습니다. 김양혁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이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병으로 타계한 김양혁 총장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보건대를 명문사학으로 발돋움케 했고 4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보건의료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순위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배 경기 순위가 뒤바뀌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기아가 SK를 누르고 다시 5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대2 동점, 팽팽한 접전에서 기아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범호와 승부하지 않겠다는 SK 마운드의 판단에 기아는 대타 카드를 꺼내듭니다. 주자 만루, 승부처에서 등장한 선수는 백용환, 밀어내기 4구로 결승타를 기록합니다. 추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 이번에는 루키 황대인이 대타로 나섭니다. 어김없이 좌전 안타를 때려내고 달아나는 한 점을 추가합니다. 앞서 선취 득점도 안방마님 이홍구의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시즌 11호포. 백용환, 황대인, 이홍구로 이어지는 타선은 SK 마운드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타선에 장차 거포로 성장해 나갈 젊은 피들이 힘을 실어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선발 스탠스는 기다리던 10승을 껴안았습니다. 5번째 도전만에 거둔 10승, 약 한 달 만의 승리입니다. 평소 1회에 고전하던 스탠스는 평소보다 다양한 구종을 활용해 SK 타선을 상대했고 7이닝을 2점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 시즌 10차전을 치릅니다. 5위에 올라있는 기아는 6위 하나의 한 게임 차, 7위 SK의 2게임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삼성전에서 팀 승리를 이끈 임준혁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임준혁에 맞서는 SK 선발은 박종훈 선수인데요. 박종훈은 올 시즌 3승 6패, 평균 자책점 5.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최근 적조로 인해 바다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수 앞바다에는 산소 부족 현상 때문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벌 곳곳에 하얀 배를 뒤집은 물고기들이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몇 분이 안 돼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바닷속은 어떨까? 바닥에 있는 조개류마다 입을 벌리고 죽은 채 껍질만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2달 전 같은 장소를 촬영한 모습을 보면 황폐해진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새조개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바지락이 죽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육지에 둘러싸인 여수 강황만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바닷속 용종산소량이 부족해지는 빈산소 수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가망만 가장 안쪽에 있어 조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지역에 이런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유기물이 있다면 배사성대만 같은 경우는 빈산소 수계가 생기는 것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망만 안쪽엔 요트 경기장과 인공해변에 최근 지정된 국가 거점현 마리나 항만까지 여수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다 황폐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 관광 레저 도시를 꿈꾸는 여수. 바다 위 물놀이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지만 정작 그 속에 대한 관리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장 건설을 반대해온 담양 대덕면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담양군 대덕면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반대 대책위는 군이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도 전에 시행업체를 선정해 전남도와 농림부의 사업 지침을 어겼다며 최근 주민 360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분뇨 처리장 예정 부지의 용도 변경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장 후보자를 찾지 못한 광주 전남 연구원이 초대 원장을 다시 공모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28일까지 원장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응모한 7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심사와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 지역 항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6일까지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가 있는 여수, 부산, 울산 등 11개 항만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안전처의 이번 점검에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항만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저장, 유통, 출입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때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